자, 그럼 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할게요. 우리가 어싱크라는 함수를 이제 선언해 놓고 그 안에 이제 비동기 관련된 이제 로직들을 짜놨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비동기 관련 로직들을 매번 내가 AJAX라는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타이핑 해줘야 되는 것은 되게 불편한 일이죠. 되게 번거로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별도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이 로직들을 써놓고요.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CSS 링크를 걸듯이 가져와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라이브러리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웹 컨텐트에서 new, 그 다음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JS라고 해줄게요. 자, 이 JS 폴더 내에서 new, other 가신 다음에요.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라고 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이 나옵니다. 이게 귀찮으시면 쭉 내려가 보시면요, 밑에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가 있죠. 자, 이 안에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자, 요거 넥스트 하시고 이름은요 http request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네,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기 때문에 확장자가 .js가 될 겁니다. 뭐 확장자는 일단 생략해도 되니까 이렇게 http request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finish. 자, 이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썼던 코드들을 그대로 가져올 건데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함수 어싱크라는 함수 내에 있는 로직을 전부 다 컨트롤 X 해서 이 http 리퀘스트로 붙여 넣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코드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도 두 가지의 로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값을 받아서 서버로 통신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XML HTTP 리퀘스트라는 이 객체를 만드는 로직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두 개의 함수로 구분해서 정의를 해놓고 함수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깥에 var, xhr 요거 놔두시고요. 여기서 펑션 해가지고 create request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미터는 없고요. 자, 여기서 if문을 하나 선언할 건데요. if xhr이 null이 아니라면 그냥 리턴을 시켜버립니다. 리턴. 네. 자, xhr이라는 객체가 null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한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싱글턴 패턴이라 할 수 있어요. xhr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이 함수를 호출해도 그냥 바로 리턴 당할 거기 때문에 이 함수는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끝나겠죠. else if로 해주세요. else if window.active x object 요 놈이 undefined가 아니라면, 제가 저번 시간에 잘못 설명드렸어요. 사실 이 activex object라는 멤버 변수는 윈도우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죄송해요. 자, 윈도우라는 애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게 undefined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네. 자, undefined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undefined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undefined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 true를 출력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걸 지워버리면 window.activex object라고 되면 activex object가 undefined면 false를 반환하고요. undefined가 아니면 true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쓰시던 똑같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좀 유연해요. 자, 어쨌든 여기서 xhr은 new active x object 라고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microsoft xml http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lse xhr, 그러니까 윈도우 브라우저가 아니라면
윈도우 브라우저가 아니라 그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라고 하겠죠.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가 아니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는 한 다음에 new xml http request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create request라는 것은 이 xml http request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지워줘도 되겠죠? 네. 자, 그럼 밑에서 또 함수 하나를 정의할 건데 function send request 해서 서버로 전송하는 거죠. 네, 서버로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부분의 이제 함수인데 얘는 여기서 create request라는 위에서 저희가 선언한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이때 이 send request가 첫 번째 호출될 때는 create request도 처음 호출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XHR이 지금 널일 겁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초기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널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send request라는 함수가 두 번째 불려져 있을 때는 이미 create request 해서 뭐 익스플로러면 요 ActiveX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요거 자, 윈도우가 아니라면 이 XML HTTP 리퀘스트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리턴 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create request라는 함수에서 XHR이라는 객체를 만드는 것은 웹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딱 한 번만 실행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http request.js라는 파일, 요 파일은 여러 군데에서 참조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싱글턴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create request 해가지고 XHR 객체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밑에서 var http method 라고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이때 get으로 먼저 초기화를 시킬게요. 제가 깜빡하고 이 send request라는 함수에 파라미터를 적지 않았는데 url 적어주시고요. param 적어주시고 method 적어주시고 callback 이라고 적어주시고요. is async 라고 적어줍니다. 자, 이 파라미터들을 밑에서 사용하겠죠. 자, create request 한 다음에 자, http 메소드는 get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if method to uppercase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여기로 들어올 메소드라는 애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에 to uppercase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 여기에 들어온 문자열이 무조건 대문자로 변환됩니다. 그러니까 이 send request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내가 이렇게 소문자로 적었든 소문자와 대문자를 섞어서 적었든 대문자만 적었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모두 다 대문자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퍼케이스가 포스트와 같다면 그죠? http 메소드는 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get으로 해놨다가 만약에 여기 메소드로 들어온 게 포스트면 이런 식으로 http 메소드를 포스트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var http param은 param이 될 겁니다. 자, 근데요, if 좀 내릴까요? 네. if param이 공백과 똑같다면, 그러니까 param으로 넣어놓은 값이 아무것도 없다면 http param은 null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param은 그러니까 공백으로 들어와도 http param 부분을 이렇게 공백이 아닌 null 값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 나중에 우리가 send라는 함수에서 이 http param이라는 애를 넣어주잖아요. 자, 그때 null 값이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공백이 넘어가는 것과 null 값이 넘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요. 그래서 var http url 다 대문자로 적을게요. 는 url 이라고 적어주십니다. 자, if 또 밑으로 내려가서
http 메소드가 get이면서 get 대문자죠. get이면서 and http 파람이 not null이면, 그러니까 파람으로 들어온 게 null도 아니고 http 메소드가 또 get 방식이라면 URL을 합쳐줘야겠죠. 그러니까 URL과 파람을 합쳐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http URL은 http URL이죠. 더하기 여기서 물음표 넣어주시고요. 네, 플러스 http 파람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http URL과 그죠? http 파람과 http 메소드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필요 없을 거예요. 이 함수를 실행하는 쪽에서 이미 그 값을 넘겨줄 거기 때문에 네, 지워졌고요. 자, 이 밑에서 xhr. 오픈해서 네, 통신을 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http 메소드 파람으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http URL도 파람으로 넣어줬고 is async. 그러니까 이 send request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그 사람은 이 메서드가, 그러니까 이 통신 방식이 동기 방식일지 비동기 방식일지를 정해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보통 비동기 방식이긴 할 거지만 이런 식으로 네, 선택을 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open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됐고요. xhr. set request 헤더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자, 그 부분은 바꿀 게 한 개도 없으니까 자,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부분에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끝난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hr.onReadyStateChange 여기만 복사해 주세요. 이 함수, 익명 함수는 복사해 주시지 마세요. 여기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서 붙여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직접 펑션 해가지고 함수를 지정해 주면 모든 곳에서 이 send request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똑같은 이 결과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콜백이라는 파라미터로 콜백이라는 파라미터로 그 함수를 이 send request를 사용하는 쪽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게 해놨고요. 여기서 콜백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send request 함수 내에서 onReadyStateChange라는 이벤트가 정의되는 게 아니라요, 이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만들어서 보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send request라는 함수에 유연성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이걸 부르는 사람, 이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동기식 통신이 필요한 거지, 비동기식 통신을 한 다음에 결과는 마무리는 자기가 직접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if http 메소드가 get이라면 해줘야 될 게 있죠. get이라면 xhr.send 한 다음에 너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else라면, 그러니까 http 메소드가 post라면 xhr.send 하신 다음에요, http 파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get 방식일 때는 이런 식으로, post 방식일 때는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send request라는 함수는 다 정의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 이 http request.js 파일을 링크를 걸 거고요. 이 send request라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ain.html로 돌아가서 여기서 Ctrl Z 해주시고요. 그냥 이 소스 그대로 남겨주세요. 왜냐면 이 main.html 예제도 남겨둬야 되니까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main.html 복사를 해서 main 2.html 만들게요. 오케이 하시고 main 2.html 가셔서 이 async라는 거 함수 내부 싹 지워주세요. 네, 싹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sync라는 함수 내에서 해야 될 것들은 var url은 async
var.do로 정해주고요. var 파람은 이번에는 뭘로 할까요? 이번에는 패스워드를 한번 보내볼게요. pwd는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ar 메소드를 포스트로 할게요. 왜냐하면 패스워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걸 감춰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로 할 거고요. var async는 true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비동기 방식을 사용할 거다. 자, 그리고 send request라는 함수를 호출할 건데 이때 파라미터로 url 그리고 param 그리고 method 그다음에 result func라는 함수를 제가 밑에서 선언할 거고요. 이 함수의 이름을 여기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콜백 함수라는 거예요. async. 네. 파라미터에 함수를 보내는 것 자체를 콜백 함수라고 하고요. 그 콜백 함수는 이 send request 안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send request라는 함수 내에서요. 잘 보세요. 이 콜백이 언제 사용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onReady state change에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onReady state change라는 것은 xhr.ready state가 바뀔 때마다 이 함수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콜백은 그때 활용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로 함수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펑션 하셔가지고 result func라는 이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겠죠. if xhr.ready state가 4이면서 xhr.status죠. 스테이터스가 200일 때, 즉 정상적인 통신을 했을 때 var 데이터는 xhr.response 텍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달러 하시고요. 여기에 샵 헤드라인 점 텍스트 하신 다음에 데이터 점 트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result func라는 함수가 이렇게 send request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렇게 파라미터로 들어갔고요. 결국에는 이 함수 있잖아요. 이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 send request.js에 이 send request라는 함수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제가 콜백을 썼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현재 네 번째 파라미터로 함수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도 네 번째 파라미터로 result func를 넣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콜백 대신에 이렇게 써도 결과는 똑같겠죠. 근데 잘 보세요. http request.js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내에서 send request라는 함수는 여러 공간에서 쓸 거잖아요. 자, 그쵸? 현재는 지금 제가 result func라고 정해놨지만 뭐 다른 main2 말고 뭐 다른 뭐 게시판에서 또는 뭐 방명록에서 다른 이 결과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냥 헤드라인에다가 텍스트를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뭐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뭐 게시물을 뭐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밀번호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result func라는 것은 이 함수를 send request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콜백 함수 형태로 넘겨줬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main2.html에서 마우스 우클릭 run as run on the server 넥스트 하시고요. 제가 깜빡하고 요 싱크 여기 안 바꿨네요. 싱크 서블릿에서 현재 보내는 게 패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id 값으로 받는 게 아니라 패스워드로 pwd로 받아야 되고 요거 이름도 pwd 출력할 것도 pwd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pwd를 제가 뭘로 보냈었죠? 1, 2, 3, 4로 보냈네요. 자, 1, 2, 3, 4가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main2.html에서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이거 우리 자바스크립트 파일 만든 거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이 웹 컨텐트 밑에 JS 폴더 밑에 http request.js 이 파일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스크립트 적어주시고요. src는 상대 경로로 불러올게요. 현재 폴더에 있는 JS라는 폴더 밑에 있는 http request.js라는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 불러와서 현재 HTML과 합친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서버를 켜볼게요. as run 서버 finish. 자, 비동기식 통신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비동기식 통신이 잘 실행이 되고요. 실제로 이클립스로 돌아가셔서 콘솔에도 1234라는 비밀번호가 잘 찍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요, 방명록 예제를 추가할 건데, 우리가 그때 방명록 예제 때 비밀번호 이제 검사해서 삭제하는 걸 했었잖아요. 잠깐 볼까요? 18번째 강의에서요, 웹 컨텐트로 가셔서 비짓의 list.jsp로 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밀번호를 이 공간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나 또는 딜리트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실행할 때 파라미터로 넘겨줬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사용자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페이지 소스 보기, 이런 식으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시면 비밀번호가 다 노출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오늘 배운 AJAX라는 그 비동기 통신을 통해서 그때그때 진짜 검사를 할 때 이 함수 내에서 검사를 할 때 서버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비밀번호 맞는지. 그래서 서버가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해당 아이디에 대해서. 그래서 맞으면은 뭐 yes, 틀리면 no 이런 걸 보내줄 거고, 여기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조건문을 걸어서 비밀번호가 맞는지 또는 비밀번호가 틀린지를 검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좀 강의가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번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